안녕하세요. 한남대사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한기범입니다. 제가 여기 충남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 연구가 있어서 지역에 대한 연구를 한 40년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전 인재개발원에서 지금 한 10여 년 대전 역사와 문화 강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지역사람, 정체성 이런 건 우리만 얘기한 줄 알았는데 오늘 여기 와 보니까 우리 발전여고의 배우님들께서 더 실질적이고 뜨거운 사랑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되게 관념적으로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사랑이 느껴집니다. 지역에 대한 사랑은 요즘에 경쟁적으로 합니다. 1995년 때부터 이제 우리가 지자체가 시작이 됐는데, 그 지자체가 이제 정착이 좀 되면서, 경쟁적으로 그 정체성을 정립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정체성을 만들자, 그걸 확인하자 하는 노력 중에 요즘에 새로운 트렌드가 학을 만드는 겁니다. 서울학, 인천학, 부산학, 제주학, 전주학, 경쟁적으로 만들고 심지어는 광역단체 그 이하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천안학에 홍성학, 지금 아산학 그런 거 학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충남학도 지금 막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책임을 맡았습니다만 충남학도 이제 추진위원회를 이번에 10일 날 시작을 해서 지역사랑의 정서를 여기서 끄집어 돌아보자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과 다 연관이 될 주제가 오늘 이 충청유교문화권의 발전 방향과 대전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적으로 이 왜 문화인가 하는 유교문화로 문제, 왜 유교문화권 문제가 나왔는가를 좀 다루고 그 다음에 충청유교문화권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기호유교문화권이 아니라 충청유교문화권인가 그런 변리 과정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유교문화권이 이제 그 공동의 제목으로 정해졌다면 이 개발 방향을 어떻게 갖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 하는 문제들을 차례대로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유교 문화권론의 배경이라고 나옵니다. 왜 유교인가? 오늘날 이 시대는 그 동북아시아가 모두 그 유교를 하나의 트렌드로 삼고 있습니다. 유교 부흥 시대라고도 말을 합니다. 사실은 중국에서 1966년부터 76년까지 그 있었던 그런 혁명 기간에는 공자 주기가 일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바꿔져가지고 오히려 공자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날 중국입니다. 천안문 광장에다가 공자상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전 외우기 암송 대회가 경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변하고 있어요. 전에 후진타오 주석이 정치 그 슬로건을 내걸 때 화이부동이라고 했거든요. 화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렇지만은 꼭 갖다질 필요는 없고 개개의 발전도 존중하겠다. 어쨌든 조화라고 하는 걸 제일로 내세워서 정치인임을 삼았는데 그 화이부동이 바로 공자의 말씀이겠지요. 중국은 또 지금 공자주의를 그렇게 내세우고 있는 것을 세계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학원이라고 하는 것을 2004년부터 만들어서 대한민국 서울에가 1호가 만들어졌습니다만은 그게 지금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어서 한 110개국에 한 400여 개에 가까운 공자학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000개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 현상이 일본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타라론이라고 해서 아시아를 벗어나야 살 길이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아시아에 있으면서도 그러나 자기들의
그 분국제도라든지 사고 구조는 오히려 유럽과 가깝다. 그래서 우리 조선을 쳐들어오기 직전쯤 해가지고 그런 거 탈환론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일본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이 아시아적 가치, 유교를 배척하고는 현상을 설명할 수도 없고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 이런 인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유교 모델론이라 유교를 모델로 삼아야 된다. 이런 논의가 학계에서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도 변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유교 문화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라 문화권이라든지 백제 문화권, 중원 문화권, 고구려 문화권, 문화권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유교를 주제로 하는 문화권의 문제, 그것은 2001년으로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2001년은 의미 있는 해입니다. 우리나라 유학의 태두라고 얘기되고 있는 퇴계 이황 선생이 1501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500주년이 되는 거예요. 그걸 기념해서 그때에 바로 이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무려 1조 5천억이 투자되어진 엄청난 유교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국학진흥원이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국학연구의 그 중심지로서 또 자리를 잡고 있죠. 자,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이런 그 변화에 대해서 다른 지역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우리 대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03년에 이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저기는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대응하고 있고 10년 계획인데 그렇다면 우리도 되게 500주년 한 것처럼 누구 몇백 주년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모함 송시열 선생의 400주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007년이면 400주년 되거든요. 그래서 2007년을 목표로 했어요. 그때도 연봉철 시장님이 계실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을 모으고 또 시장님이 동의를 해주셔서 이른바 호소명연 학술대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금년이 12회째입니다. 우리는 1년도 걸리지 않고 어떨 때는 1년에 2번씩 하면서 열심히 유교 콘텐츠를 아주 고급의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이게 학술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들은 참 열심히 했고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 평가도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이제 어떤 그 국가적 사업으로 가려면 행정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더 정치적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인가요? 작년에 그 선거 때가 돼서 우리 그 충청권 그때는 이제 제목을 아마 충청 과로하고 기호 유교문화권 종합개발 이런 제목으로 이제 대통령 공약사항에다가 넣고 이것이 이제 실현되기를 바랬습니다만 그 바로 그달 며칠 후에 충남도에서 올렸던 그 용역사업 그 비용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깎이는 바람에 그 뜻도 이룰 수가 없이 표류되다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당면 과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52쪽에 보시면은 왜 충청 유교 문화인가 하는 말을 했습니다. 왜 충청 유교 문화권인가? 그 대통령 공약 싸게 내면서도 참 애매해서 이걸 충청으로 갈 거냐, 기호로 갈 거냐. 이게 크게 보면 기호고 좁게 보면 충청인데 충청을 쓰면 기호를 놓치는 것 같고 기호를 쓰자니 너무 넓어요. 아까 이제 원장님이 잠시 얘기를 하셨는데 기호하게 되면 지금은 정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강원도, 충청도, 전라북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럼 이걸 대상으로 해서 일을 벌린다? 사실은 부딪히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호라고 가지 말고 현실적으로 충청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의견들이 근자에 와서야 모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청 유교 문화권이라고 제목이 붙여지게 됐죠.
이렇게 충청으로 가게 되던 또 하나의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호남에서 이제는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호남에서 한국학 호남 진흥원이라고 하는 가칭입니다는 이름을 만들어서 지금 공개적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들려오는 정보로는 7억 2천을 기초학술연구비로 지금 설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은 기초방향 연구하는 거, 그 다음에 4억 2천 정도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10년 노력을 했는데 안 됐는데, 호남은 그냥 이거 갑작스럽게 시작해서 갑작스럽게 그냥 결실을 얻는단 말이죠. 그 호남의 교수들에게 제가 통화도 매년 하고 그랬거든. 우리 도와주라고 했더니 자기들이 먼저 그렇게 해요. 야, 이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 지금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3쪽에 보시면 충청유교 문화권과 대전이라고 해서, 자, 우리가 이제 충청유교 문화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 이름 속에서 대전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상은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충청도는 좀 상당히 특이한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죠. 하나의 그 광역 시도에 물론 이제 그 충남 충북이 또 있고 대전 광역시가 있습니다만은 세종특별자치시가 들어와서 정부가 들어온 거예요. 또 이제 우리 대전에 정부 대전청사가 있단 말이죠. 또 전국 어디에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이게 오히려 강점이겠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대전이 조선 후기에는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주반정 이후에 한 250년간 한나라의 학문과 사상과 정치를 주도했던 그 지역이 어디냐? 사실은 충청입니다. 송시열 계열의 사람들. 여러분 그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 그 책을 보셨을 겁니다만 대단한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유학이니까 학문적으로 말한다면 그때에 바로 여기에서 호소학파가 만들어지게 되고 기호학파를 대신하는 위상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유학은 기호유학과 영남유학이라고 하는 양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기호유학의 종장이 되어지는 율곡 이 선생의 수제자가 바로 연산의 사계 김장생 선생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학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계 김장생, 신독자 김지배였는데 그 다음에는 바로 우리 대전으로 옵니다. 그래서 송시열, 송준길, 이유태 이런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게 돼서 그 이후로는 그 학맥과 그 후손들이 살림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인물로서 그런 정치와 사상기를 지배할 수 있었던 거죠. 그 과정에 만들어진 것이 호소학파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호소라는 말을 좀 좋아해야 됩니다. 호소.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우리가 밀려서 어떻게 보면 또 행정편의주의에 밀려서 충청으로 그냥 갑니다만은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정했다는데 또 굳이 아니라고 하면 네 분밖에 안 되니까 우선 덮어놓지 않아서 충청으로 갑니다만은 호소라는 말이 역사적 용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호소학파가 만들어졌다. 그러죠? 호소학의 대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 대단히 성이고요. 그리고 인물성 이동 논쟁이라고 해서 사람의 성품과 동물의 성품이 같은가 다른가 하는 인성론에 있어서 매우 깊은 문제까지 집요하게 다뤘던 곳이 바로 우리 충청도입니다. 그래서 학문의 수준이 매우 깊고 넓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어떤 과정들을 거치는가 여기서 말해서 호소학파의 계열이 어디를 지점으로 해서 발전했을까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충청유교 문화권 하면은 그 틀을 잡을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처음에는 연산이지요. 김장생, 김지. 그 다음에는 우리 패대기예요. 송시열, 송중길, 이유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지금으로는 청천, 또 청풍, 요이고 지금 충북이죠. 청천과 청풍. 여러분 화양도 가실 겁니다. 그 화양도. 우암 송시열이 거기 한 20년 가까이 살았거든요. 60세부터 80세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러면서도 회덕을 주고 근거주로 하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살았는데 그런 근거가 있어서 그 뒤에 거기에 화양성이 만들어지고 만동묘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문화유적상으로는 큰 위상을 갖는 그런 그 문화 유산이 거기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일들을 누가 했는가 하면 바로 우암 선생의 수제자인 권사나가 했어요. 그분이 청풍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인물성 이동논쟁이라는 학술논쟁도 청풍에서 중심으로 벌어졌습니다. 결국은 연산, 회덕, 청천과 청풍 이런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결성으로 내려오는데 결성이 지금의 홍성이에요. 홍성의 남당 한원진이라고 해서 그 한원진 선생이 또 수암의 수제자가 됩니다. 결국 그 계보가 조선 후기 내내 지배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보들의 모습들을 이제 54쪽을 보시면 지도가 있죠. 그러면은 세종과 대전 거기에 사람이 서서 논산의 힘을 바치고 씁니다. 그래서 팔을 쫙 뻗는 모습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우리 충청유교문화권의 축이다, 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개발해 갈 것인가? 개발 방안에 대해서 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표로 제가 간단히 요약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제가 작년에 우리가 호스랭인 학술대회 소프트웨어 개발하느라고 열심히 해도 이건 도대체 진보가 없으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또 현실적으로 좀 뛰자. 그래서 작년에는 제목을 바꿔버렸어요. 1회 대회를 제가 시작을 하고 구상을 했습니다만은 안타깝지만 이번 좀 바꾸자. 그래서 주제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기후유교문화권 개발 방안과 대조하는 바고 했죠.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대전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충남도 초빙해야 되고 충북도 초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이 제일 열심히들 하셨는가 하고 보니까 오늘 우리 토론자로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만은 우리 충남에서는 임선빈 선생님이 또 충북에서는 우리 김양식 선생님이 오랜동안 이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어렵게 초빙을 해서 고견을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대전과 충남, 충북이 같이 하는 그런 학술대의 모습을 했습니다. 우리 대전에서는 그때 우리 연구원에서 김은태 연구원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자, 그 얘기들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요점이지 않을까 하고 뽑은 얘기들인데요. 대체적인 얘기들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냥 표에서 그냥 보시죠. 집중 개발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교문화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문화재가 모여있는 곳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대체적으로 대전으로는 회덕을 말하고 충남에서는 금강유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충북 쪽에서는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도 좋은데 거점을 중심으로 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느 한 점만 하면은 그게 편향된다. 한 곳만 하면.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그런 표가 나온 거예요. 충남과 대전과 충북이 엮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충청도는 어디를 늘 의식을 해야 되느냐? 세종시를 의식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발표자들 모두 세종시의 배후도시다. 그래서 이제 충청도 중에서도 우리 대전은 그런 위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충남과 충북이 모두 같습니다. 어떻게 발전을 시켜나갈 거냐? 중심 기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호 유교 문화 사업단을 만들자는 하는 얘기도 나오고요. 광역시도가 공조 체제를 갖춰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전략의 얘기를 보면은 문화공간을 문화자원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놀려두지 말고 그 다음에는 계룡산이나 대청댐 이런 자연자원과 연계해서 개발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자. 그런 얘기 외에 이제 자료 연구가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충청학을 하겠다, 충청 유교문화권을 하겠다, DB 자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얘기들을 한결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문화재 사업, 문화권의 사업을 하더라도 이걸 확실히 알고 하고
목표를 정하고 하고 가치를 알고 하자. 이런 논의가 충북 발표에 서 있었는데 주목되는 사항입니다. 대개는 이걸 모르고 합니다. 대개는 그냥 일 저지르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가서 혼선이 생기게 되고 다른 일로 가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우리 대전에 그것은 대응 방안을 만드는데 상당히 유효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57쪽부터는 이제 대전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전 유교문화 자원의 개발과 활성화 방안이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이제 몇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전통적 유교문화 자원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충청권 개발했을 때 대전은 제일 그 밀집지역, 문화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바로 회덕입니다. 회덕은 사실은 대전의 본산입니다. 유교문화가 출중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상고시대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대전댐 보조댐 있죠? 보조댐 쪽에 보시면은 그 댐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구석기 유적을 발굴해 놓은 현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석기 유적이 4개 계층을 가지고 있는데 맨 아래 계층이 10만 년 전까지 소급되는 것으로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대전 역사가 10만 년 전에 시작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회덕을 상당히 여러모로 주목하고 봐야 되는데 앞에서 발표하신 그 대전댐 문제도 바로 그런 것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덕을 선비길을 한번 만들어보자. 회덕에 오면은 조선 중기의 선비들의 생활상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자. 그런 얘기죠. 그게 가능하거든요. 지금 저쪽에 이제 유성에 있는 수면서원 있잖아요. 수면서원이 강 건너지만 옛날에 회덕입니다. 세월권이 같아서. 그리고 수면서원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강 건너 딱 들어오면은 지금 그 읍내동 사무소 있죠? 거기가 바로 뭐냐면 이제 전에 관아트가 있던 곳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바로 북쪽으로 400m쯤 가게 되면 회덕 향교가 있죠. 그 다음에 좀 돌아가면 이제 재월당, 쌍청당, 송해당, 그냥 그 당들이 즐비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면 이제 그 우암 송시엘이 살았던 남관정사까지 쭉 가면서 이어지거든요. 그걸 한번 잘 다듬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수한 유교문화 자원을 새롭게 개발하자. 이게 묵은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새 사람들의 그 관심이 아무래도 정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유교문화 자원의 발굴이 필요하다. 그런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뿌리공원과 효문화 뿌리축제에 주목하자라는 거죠. 뿌리공원에는 현재 136개 성관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조상에 관계되어지는 피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성관 유립이죠. 136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세워달라 한 사람들이 한 160개의 성관이 됩니다. 합치면 한 300개 성관이 되는 거죠.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이것은 효와 연결될 수도 있고 뿌리의식과 연결될 수도 있고 그것은 바로 유교의 이념하고 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한번 우리가 키워보자. 그런데 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축제를 하잖아요. 효문화 뿌리축제. 작년에 제가 이제 학생들 동원해서 거기 가서 연극을 했어요. 그런데 뭐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키워보면 좋겠다. 정말 전국적인 것으로, 세계적인 것으로 키워봤으면 좋겠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황씨대회라고 있습니다. 본관 떠나서 황씨들 다 모여라. 세계가 다 모여라. 14개 나라가 지금 모이는데요. 얼마나 모이냐면 2,000명 정도 모입니다. 그 회의를 우리 대전으로 끌어온다. 아우, 얼마나 파급 효과가 좋습니까? 그러면 그 축제도 보고, 그 사람들 계시는 북도 보고, 그런 건수들이 자꾸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8쪽을 보시면 이사동 문화교육을 민속촌으로 개발하자. 이것도 좋은 자료입니다, 제가 보면. 제 연구소에서 지금 용역을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그 한 50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한 55만 평의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묘소가 한 1070개가 되는데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실만에서 14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또 그 효문화라든지 또 장례문화, 장묘문화 이런 것에 하나 본보기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지금 세계 문화유산으로
왕실의 묘들 한 40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보러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 왕실을 이렇게 잘 모시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민묘는 어떻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민묘 요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면 다른 데 없는 거니까 우리 자원으로 잘 키울 수가 있을 거다.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것은 58쪽에 그거는 지금 그 이사동의 은진송씨 묘역의 목사공 진실이 되겠습니다. 이분으로부터 시작했어요. 1499년입니다. 예, 59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 우리 이 충청의 학파가 다른 영남 학파와 더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써놓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을 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쪽에 가셔서 중간에 그 인용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김구 선생, 백범 선생이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는 주제의 글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하게 하면 되고 우리의 강한 힘은 남의 침략을 막을만 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급의 문화를, 고급의 문명국이 되기를 간절히 희구했던 그런 그 김구 선생의 문화 강국론에 부응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61쪽을 보시면은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서 꿈을 꾸어본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기호유학, 영남유학 양쪽이 있는데 이것을 모두어서 싸우지 말고 하나가 돼서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 거냐 21세기 현대적 한국 유학을 정립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김구가 얘기하셨던 문화 강국을 만들어보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우리 대전이 또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작은 나라, 작은 지역인데 뭐가 가능하겠는가 할지 모르는데요. 한 가지만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그 우암 선생은 문집이 215권 102책입니다. 중국의 복동대학교 교수님 와서 보고 깜짝 놀라는 걸 제가 직접 봤어요. 아,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이 거대한 문집을 만들고 그 내용이 이렇게 좋은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문집에 없는 글들이 또 그렇게 많아요. 그 지들이 다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그걸 책을 만들어서 속집을 만들었거든요. 속집 총각인데 그 분량이 송자 대전만 합니다. 합치면 한 500권 정도가 되는데요. 그럼 다산 선생하고 핏집이에요. 정약용 선생의 문집이 한 것 같습니다.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정분류라는 책을 2006년에 중국에서 간행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 반응이 어떨까? 1년 뒤 2007년 통계가 나왔습니다. 전 중국에서 2006년 1년 동안 팔린 고서의 2위를 차지했어요. 그게 우암 선생님 이정분류라는 책이었어요. 정서분류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뭡니까? 우리가 먹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대접을 못 받을 뿐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갖고 와서 중국에도 일본에도 또 유럽에도 내놔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런 문화 강국을 우리가 꿈꾼다는 거, 동아시아 유교문화원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지금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뭘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쭉 썼습니다. 그래서 서원이 있고 향교가 있고 그리고 대표적인 선비들의 문집이 있고 또 대표적인 선비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로 내려오면 63쪽에 우리 지역의 유학 연구를 열심히 하는 그런 기관들이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63쪽 그림을 마지막 보시는 것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마지막에 그림을 보시면요. 동그라미가 4개가 있습니다. 자, 논산이 맨 왼편이고요. 대전이 그 다음 세종이 바로 위에 있죠. 괴산이 오른편 위쪽으로 솟아 있습니다. 각각 대표되는 유적들을 적어놓은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면 대전뿐만 아니고 대전과 충남과 충북을 잇는 그런 문화권 형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에서 일부분의 생략을 하고요. 64쪽의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 64쪽 마지막 단락입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유료문화권 개발에 관한 공동기관이 조직이 되고 또 확실하게 작동되기 전이라도 이 문제를 전담할 시장님 직속의 어떤 TF팀을 구성을 해서 충청 유교문화권 사업의 기본적인 준비를 해 나가면서 모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충청 유교문화권이 만들어졌습니다. 공동으로 하기로 했지요. 그런데도 충남은 지금 또 독자적으로 또 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이게 각 기관들이 나름대로 자기들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자기 몫을 못 찾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동으로 가는 건 좋지만 가되 내부적으로 또 그런 준비하는 기관이 있어야 빠짐없이 그 대열에 끼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2003년부터 학술 대회를 하면서 지금 10년 이상 사업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 외에 가시적으로 아무것도 지금 해놓은 게 없습니다.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걸 좀 가시고 보이려면 무슨 호설유교 박물관이 만들어지든지 호설유교 문화원이 하나 만들어지든지 방 한 칸, 두 칸이면 어떻습니까? 그런 거라도 해서 시작을 하면 그것이 싹이 내서 전체적으로 큰 규모를 만드는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이것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